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이게 왜 그러냐면은 파나마 운하를 트럼프가 파나마에 압박을 했죠. 중국 자본 털어내라고.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만큼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파나마가 이제 중국의 어떤 압박 때문에 좀 이걸 쉽게 말해서 중국 눈치를 너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파나마를 서포터 해줍니다. 어떻게 서포터를 해주느냐? 미국 법으로. 왜? 파나마 운하에 미국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미국 법으로 파나마에 더 이상 중국이 머물 이유가 없다라고 미국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어디? 연방대법원에서. 미국 최후의 보루죠. 미 연방대법원에서 파나마에 대해서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자, 하원 외교위원회 다수당 미 하원입니다. 파나마 대법원이 공산주의 중국을 파나마 운하에서 공식적으로 추출했습니다. 파나마는 헌법을 수호하고 베이징의 착취적인 관행에 단호히 맞서 중국이 지배하는 홍콩 소재 기업이 파나마 운하 양끝 항구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이 서포터를 한 거예요. 야, 힘내! 우리가 있어. 파나마 힘내세요. 미국이 있잖아요. 노래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저작권법 때문에 일부러 제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웃어? 진짜라니까. 자, 이게 형님들 진짜 중국 얘들 있잖아. 중국 놈들이 얼마나 얄팍하냐면은 봐봐. 요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가 파나마 운하야.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운하가 존나 길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중간중간에 수문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수문이 있는데 이게 전부 개별이에요, 형님들.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중국이 어디에다가 돈을 때려 박았냐면은 첫 번째 문, 마지막 문.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만 딱 투자를 해서 소유권 주장을 한 거야. 이렇게 얍실한 놈들이라니까? 이 새끼들 속이 그냥 투명해. 들어가는 입과 나가는 입출구를 얘네들이 딱 선점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파나마에서 너무 눈치를 보고 있어. 미국에. 아니. 중국에. 그래서 미국이 푸시를 해줬지. 푸시를 해주니까 파나마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줬다. 이거를 미국 연방법원에서 미국의 어디 최고 대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법률 자문과 스포트를 해줬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파나마 문제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끝났습니다. 중국은 파나마에서 어떻게 됐다? 완전 퇴출됐다. 이제 클린해졌습니다. 깨끗해요. 파나마 문제는 종결. 야, 제메이 형님한테 빨리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보자. 제메이 형님 전화번호가 010 찌찌찌세 갈갈이 찌찌시네. 야,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제가 형님들 이거 1월 초에 이재명이가 이 발언한 거 이거 이재명 트럼프가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죠. 자, 이때 당시 이재명이가 한중 해군 서해에서 훈련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때 제가 이거 나중에 문제될 거라고 했죠. 왜? 미국은 중국을 적국으로 법률적으로는 적국이라고 표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중국을 적국 대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 중국과 미국이 적국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름없는 중국과 군사훈련을 하겠다? 자, 이거 어떻게 형님들이 이해를 하는 게 빠르냐면은, 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그죠? 그런데 미국이 북한하고 팀 사프리트 훈련을 한다고 가정해봐. 우리나라에서는 팀 스프리트 훈련을 하고 북한하고는 팀 사프리트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의 주적인 북한과 미국이 미북 연합훈련을 한다고? 지금 한국이 하는 짓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선 넘었지. 지금 한국이 이란하고 한국과 이란 군사훈련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미국은 중국을 지금 나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은 중국을 거대한 범죄 단체로 보고 있어요. 내셔널, 국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컨트리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카르텔이에요. 아시아의 거대한 쓸모없는 땅에 범죄 조직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분탕치는. 지금 이재명이 이때 당시 이 제안을 했을 때 제가 이거 미국에게 무조건 약점 잡힐 소리라고 했는데 결국 터졌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사우스 코리아에서 중국과 군사훈련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은 어떻는가? 뭐 구구절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특히 중국과 군사 관련된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것에 매우 화가 날 겁니다. 다 알고 있다니까. 요즘 2030 형님들이 맨날 일름보를 해. 백악관에도 일름보하고 FBI에도 일름보하고 CIA도 일름보하고 지금 딸깍이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어.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또 우리가 중국하고 해군훈련 한다니까 진짜 할 줄 알았나보까 보네. 저는 손목에 뼈가 하나 없어서 골프도 못 쳐요. 저는 손목에 뼈가 없어서 밥숟가락도 못 들어요. 저는 손목에 뼈가 없어서 넥타이도 못 매요. 저는 손목에 뼈가 없어서 이거는 좀 너무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트럼프를 가지고 노는 건지 시진핑을 가지고 노는 건지 이재명의 정체성이 지금 불투명합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재명의 형님들 이 발언을 가만 들어보면은요, 얘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은 그럴듯해요. 그런 거는 좀 그럴듯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그럴듯한 말을 뱉어놓고 국무회의 많이 보셨죠? 뭔가 서류를 보는 듯 하면서 약간 오디오가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집단에는 좀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연출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일종의 연출인데 얘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끝내면 돼. 근데 얘가 이 잔대가리를 굴리고 나와서 나오는 말들이 이게 사고예요. 항상 그래. 얘는 한번 봐봐봐. 국민의힘이 상향 안 해주면 협박을 명예훼손 이런 걸로 협박한다 해가지고. 자, 이재명은 항상 그래요. 마지막에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거. 호텔 경제학론에서 그래요. 자, 호텔 경제학 괜찮아. 좀 어거지로 끼워 맞춘 말이지만 어쨌든 자금은 돌잖아. 근데 얘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마지막에 취소를 한다 그래. 노쇼. 그지? 그 말만 안 했어도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까지 비판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이재명이 마지막에 호텔 예약한 사람이 취소한다는 거야. 그게 얘 본심이야. 이게 사기야, 사기. 대장동. 그러니까 얘는 사기꾼의 최적화가 돼가 있어. 이재명은 이게 문제라니까. 미국 가서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설레발 친 거지.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막 이러다가 그냥 트럼프한테 기사대기 쳐맞고 촛대뼈 까이고 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빠따 선물 받았지. 한국 언론들 이재명이 빠따 받은 거 다시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석할 건데? 그냥 빠따로 패고 싶다는 거잖아 트럼프가. 어쨌든 형님들 이재명은 지가 지 업보를 쌓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얘는 말년이 비참할 수밖에 없다. 자, 문재인은 말년이 안 비참하죠, 형님들. 그죠? 문재인은 말년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호요시가면서 잘 살고 있어요. 형님들 열 받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재인은 왜 잘 살고 있고 왜 문재인한테도 말년이 비참할 거라는 말을 안 한 우짜라고가 왜 이재명은 말년이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거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문재인은 지 새끼를 품어요. 미우나 고우나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문재인은 품어요. 근데 이재명은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끼들은 품어요. 그렇지만 그 효용 가치가 다한 놈이거나 이는 딱히 필요도 없는데 옆에 어물쩡거리네,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쳐냅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정치판에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재명은 너무 많은 적을 만들어버렸다. 쉽게 말해서 사회생활을 개똥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나중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탄핵이 되거나 혹은 잘못됐을 때
과연 이재명을 위해서 커버 쳐줄 사람, 쉴드 쳐줄 사람들이 나타날까? 오히려 이재명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재명 같은 사람이 주위에 있었는데 성격이나 하는 짓이 진짜 비슷해요. 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보다 센 놈 만나러 갈 때는 진짜 친한 놈 아니면 혼자 갑니다. 이런 애들의 공통점이에요. 왜?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척 하면서 센 놈 앞에 가면은 한없이 대가리를 그래서 정말 비굴할 정도로 추접고 더러울 정도로 대가리를 박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건 나의 단점과 장점을 전부 다 본 사람, 볼 거 안 볼 거 다 본 사람들 위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어떻게 한다? 다시 야 미국 끝다 아니네. 이게 이재명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는 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화가 나 있을까? 왜 이 화가 나 있을까? 미국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거야. 지금 이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다고. 누가? 얘가. 왜? 대법원에서 미국의 지금 관세가 이거 위법이다. 이거 위법이면은 우리 관세는 15% 고정이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미국 대법원에서 지금 상호관세 관련해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게 위법이면은 트럼프는 뭐다?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댔죠. 이미 법리적으로 검토도 끝났댔죠. 그때 되면은 25%가 아니고 50%가 돼. 일본은 바보라서 했냐? 호주는 바보라서 했어? EU는 바보라서 했냐고. 얘는 이게 문제라니까. 세상에서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런데 척근들은 세상에서 제일 병신 머구리 같은 애들만 있어. 그럼 병신 머구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지가 똑똑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트럼프는 지금 이 관세가 미 대법원 판결에서 위법으로 나올 거에 대비해서 지금 3중 4중으로 3중 4중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어. 플랜 3, 4, 플랜 1부터 플랜 한 51,800번까지 있을 거야. 그 정도로 해놓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고작 미국 대법원 판결 하나 가지고 지금 꼼수 부리려고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는 이거 나라 그냥 처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문제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주위에 똑똑한 놈이 없어. 정교조 출신에 노조 출신에 똑똑한 놈이 없어. 외교 외자도 모르는 놈들 다 갖다 앉혀놓고 내가 그랬잖아. 위성나기가 불쌍해 죽겠다니까. 성나기 형님은 요즘 과로로 들어누웠을걸? 이번에 봐봐 위성나기 형님 안 갔잖아. 왜 안 갔겠냐? 내가 볼 때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핑계대고 안 간 것 같아. 위성나기 한숨 쉬는 거 봤죠? 아니 사실 위성나기도 좀 모자래 애가. 위성나기도 충분히 좀 모자라요. 그렇게 이 브레인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 위성나기가 존나 똑똑해 보이고 존나 정의로운 사람으로 착시를 일으킬 정도야 지금. 이 정도로 이재명 측근들이 얼마나 머구리 대가리 빠가사리 같은 애들만 있는 건지 형님들이 체감을 하는 거야. 위성나기가 정상으로 보일 정도면은 이거 심각하다. 이재명은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게 문제야. 지는 지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게 문제라고. 지금 형님들 봐보세요. 메이저 언론사에서 정권 관련 프로그램들 보면은 뭐 코스피 7천이고 뭐 지랄들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애널리스트들 말고 실제 주식이라든지 혹은 트레이너들, 실제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트레이너들의 반응은 이걸 거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를 거품으로 보고 있다고. 왜? 내가 내 돈 주고 치킨 사 먹으면서 매출 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통닭집 사장이 우리 집 매출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저거 마누라가 통닭 10마리 20마리 주문해가지고 매출을 뻥튀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적자지. 내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적자가 나잖아. 내 돈 가지고 내가 사 먹는 결과가 나온다고.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는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해가지고 통닭 시켜 먹는 거야. 지가 통닭 장사하면서 지금 통닭 주문하는 거야. 국민연금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연기금이 마이너스가 나겠지.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미국도 신중한 게 만약에 대한민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리면 너무 대한민국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관심국으로 지금 지정해서 지금 3번째 연속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이 경고란 말이야. 근데 이재명이 연기금 가지고 달러 장난치는 거를 멈추지 않으면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대장주 위주로 투자를 해라. 왜? 대장주는 그래도 타격이 적거든. 왜? 대장주들이 끌고 간 거는 기업의 성과야. 실제로 없는 성과가 아니고 성과로 기업이 이루어낸 성과로 시너지를 받아서 주가를 부양한 거거든. 근데 형님들 잘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판이 어떻는지. 오락기 만드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요. 실물 경제 지표가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그냥 주가가 오르고 있어. 이거는 뭘 이야기한다? 이거는 형님들 기업이 성과를 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심리적 사람들의 심리 야 가는 거 아니야?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어떤 심리적 요인 때문에 전체적인 주가가 덜썩덜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제가 뭐가 가장 많다 그랬죠? 바로 작전 세력. 이럴 때 주가 조작하기가 최고의 타이밍이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세력들에게 낚여가지고 반동갈이 된 사람들 의외로 많을 겁니다. 결국 주식은 누군가가 돈을 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지 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 코스피 오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회사가 큰 성과를 이뤄서 영업이익이 200% 정도 올랐다. 영업이익이 200% 상승했다. 그래서 주가가 한 30% 올랐다. 이게 맞는 거지. 영업이익은 10%, 5% 그런데 주가만 30%가 올라? 이런 거 의심 안 해? 이런 거 세력들한테 낚여갖고 들어갔다가 상한가 몇 번 맞은 그 종목 잘못 선택해가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거지꼴 된다. 근데 솔직히 그런 거지들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의 주식이 수익률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많은 개돼지 형님들 대출받고 차 대출받고 집 대출받고 신용 대출 받으셔서 어서 오세요. 코스피 시장에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스피. 자, 김정관 방미 관세 협의 후 귀국.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 자, 형님들 이거 한번 봅시다. 김정관 방미 관세 협의 후 귀국. 관세 협의가 됐다는 거네. 그지? 관세 협의 후 귀국.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는 해소됐다 생각. 해소된 거네. 그지? 해소됐고 관세 협의가 완결됐다. 그지? 그런데 밑에 소제목으로 내려가면은 러트닉 상무장관과 협상해놓고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계류 굉장히 아쉬워. 누가? 러트닉이? 러트닉이 화를 내고 욕했는데 아쉬워했다고? 러트닉의 페이스북이나 러트닉의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정을 했다는 거지. 그지?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죠? 자, 한국 국회 상황 자세히 설명했다. 불이행 지연 의도 전혀 없다고 충분히 설명. 미국 관세 인상 조치 이미 시작된 것, 관보 개제 등 제재 준비하는 것, 특별법 통과 전 어떤 프로젝트 논의할 수 있는지 방안 강구할 것. 자, 여기서 딱 잘라야 되네요. 그죠? 지금 여기 보면은 기자가 이렇게 쓴 의도를 알겠네. 여기서 딱 자르면 되네. 동규야, 많이 쫄리냐? 데스크하고 막 정부에서 압박 존나 받니? 자, 결국 김정관이 방미해가지고 관세 협의하러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지금 여기에 써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성팔이용이죠. 아쉬워하다. 누가? 미 상무장관이. 근데 아쉬워하는데 변한 건 없다는 거지. 국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변한 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미국 관세 인상 조치 이미 시작됐다. 특별법 통과 전 어떤 프로젝트 논의할 수 있는지 방안 강구할 것이다. 이거는 뭐야? 제재를 강구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뭘 하고 온 거지? 자, 관세 협상을 지금 보류시켰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관보 개재를 하겠다는 곧 할 거고, 특별법 통과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시기에 말해서 어떻게 한국을 조질지 연구하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가가지고 그냥 변명하러 갔잖아. 거짓말. 미국이 바보야? 왜 이래? 왜 일을 키우지? 한 라인이 있다며. 한 라인이 있는데 왜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 전화하면 안 돼? 지금 형님들 이 뉴스를 가만 보면은요, 한국 정부에서 얼마나 멍청하게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은
저는 여기서 다른 걸 느껴요. 언론 탄압이 장난 아닙니다. 기자가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결론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야. 그럼 왜 갔냐는 거야. 어차피 가도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시간도 10분에서 15분밖에 못 만난 걸 왜 갔냐는 거야. 약속도 없이. 그리고 그걸 언론들은 마치 우리가 가면 언제든지 미국은 만나줄 것 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도를 하냐는 거지. 그게 우리 마음대로 가서 당장 만나잔다고 만나주니? 떼쓰러 가는 거야 지금.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은 알고 있다니까. 연방대법원에서 이번 관세가 위헌적이라는 판결을 나올 때까지 지금 개기고 있다고. 이거 계산 잘못한 거라니까. 일본은 바보야? 다른 유럽, 캐나다 바보야? 얘네들도 알아 이거 소송 걸려 있는지. 하지만 얘네들 합의했잖아. 합의하고 어떻게 한다? 나중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는 미국으로부터 환급 받으면 되는 거야. 왜 이런 대도 않는 잔대가리를 굴리냐고. 내 말은 내가 걱정하는 건 이거란 말이야. 왜 이런 짓거리를 하지? 그러니까 결국 김정관이가 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잖아요, 형님들. 미국하고 통화를 안 했겠냐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갔다는 거는 뭐야? 미국에서 야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거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데도 김정만이가 갔을 거 아니야. 이거 지금 프레임 짜는 거잖아. 올 필요 없다. 결과 나오면 알려주겠다는데 지금 쇼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한미 관세 협상에 이렇게 불이 나게 쫓아다니고 있다. 이게 형님들 이런 삼류 정치쇼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삼류 정치쇼에 낚이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저차원적인 방식이거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전화통화로 끝냈어. 윤석열 대통령 때는 우주 공격도 국토 침범으로 봐야 된다. 네트워크, 여론전, 인터넷으로 침범하는 것도 여론전하는 것도 국토 침범으로 봐야 된다. 이거 전화로 이야기했어. 그리고 나중에 정상회담 때 팩트시트 만들어가지고 문서화해서 도장 찍고 온 거야. 그거 다 전화로 했어. 뭘 가? 국가 안보가 걸린 것도 전화통화로 다 되는데 관세 15% 때문에 너네들이 날라갔다고? 그 전화하면 되는 거야. 한 개만 더 갑시다. 러시아 뉴스. 어? 러시아 뉴스. 아 여기 이란 같아 느낌에. 아우 씨. 자,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폭발로 암살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 방송 중에 이란에 의문의 폭발 사고가 있었죠. 형님들. 우리 어제 라이브 방송하다가 갑자기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이 이란에 그 폭발 사고,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 속보됐었잖아. 그 폭발 사고가 에이 설마 내가 그랬잖아.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죽었대. 우연이겠지? 우연히 거기 폭발이 있었는데 거기 우연히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이 지나가다가 폭발하면서 튀어오른 돌멩이에 맞아서 우연이겠지? 그래 우연이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미국은 지금 훈련하고 있어 앞에서. 미국은 지금 이란 앞바다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이거 우연이지. 훈련만 했는데 그래 일종의 죽을 놈이었겠지. 데스티네이션이겠지 그지? 죽을 놈이었을 거야. 그날 딱 죽는 날인데 마침 그 폭발하는 옆을 지나갔던 거지. 뭐 자다 죽었는지 밥 먹다 죽었는지 아직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겠지. 갈갈이 다 찢어졌는데 밥을 먹다 죽은 건지 자다 죽은 건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우연히 일어난 거야. 미국은 막 없어. 작전한 거 없어. 그냥 밖에서 한 거야. 연습한 거야. 손발 맞춘다고.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자, 이거는 이란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란 옵저버라고 이란 관찰자가 쓴 글인데, 자 형님들 이제 드디어 중동의 서열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형님들 보고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됐죠. 한 2, 3주 됐죠. 3주, 4주 됐죠. 중동의 서열 정리가 일어날 것이다. 드디어 사우디가 이란 전쟁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란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중동 국가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다들 이란을 겁내니까.
그런데 사우디가 공식적으로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하죠? 빈살만이 왜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사저까지 가서 친하게 지냈는지, 그리고 빈살만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거는 지금 풀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도 큰 그림이 있습니다. 러치 브로드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끝. 멸공.